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전월세 보러 왜 안 오는지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와요. 그, 왜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안 오지? 거래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주택 자가율의 함정, 여기 엄청난 게 숨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전세 수요는 무한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지역별 자가 점유율이라는 거 있죠? 주택을 얼마나, 만약에 100채가 있다. 자가 점유율 60%라 그러면은 100명 중에 60명은 자기 집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요것도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또 내용들도 있는데 대충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대구도 한 60%, 이게 5대 강의시 평균 2020년도 60% 정도 수준입니다. 야, 그럼 아파트 100채가 있으면 60채는 자기 집이고 40채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요거는 대구시청에 나오는 주택통계연감? 네, 그거 다른데요. 2020년 자료입니다. 2020년 자료면은 2019년도까지 통계가 마무리되어서 나옵니다. 이거 연말에 나오거든요. 12월 말 되면은 또 이제 2021 주택통계연감 하면서 2020년까지 통계 마무리되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 좀 의미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아파트 숫자가 57만 9천 가구. 그 다음 단독주택, 요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요게 단독. 한 세대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습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 그러면 2층, 3층에서 뭐 두 집이 살거나 세 집이 살거나 이렇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집수는, 호수는 14만 7,565개고요. 거기에 만약에 뭐 두 집이 산다 그러면은 29만 4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걸 보면은 이제 34만 얼마라면은 다가구 주택 포함해서 한 2.5배수 정도. 한 집에 단독이나 다가구는 한 집에 한 건물에 한 2.5세대 정도가 산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 과거에는 비율이 더 높았거든요. 집수가 14만 7천이면은 곱하기 3하면 한 42만 가구 이 정도 살고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생각보다 공실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공실들이 생겨납니다. 자, 요거 자료 보시면은 제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점유를 하고 있을까 보니까 자가, 그 다음 전세, 그 일부 내는 월세, 요까지 사글세까지 월세로 묶고 얘는 뭐 관사나 사택 등이라서 빼고, 그래서 대구 광역시를 찾아봅니다. 대구 광역시를 찾아보니까 자가가 36만 6천, 48만 5천 가구 중에서 이게 2015년도 자료예요. 아까 57만 가구인가 그랬죠? 몇 년 사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세, 월세 이렇게 따로 묶어서 정리해 볼게요. 요것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2015년도 자료를 가지고 묶어 보니까 자가, 전세, 월세, 부상, 뭐 관사 그런 거였죠. 그래서 자가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75%였습니다. 75%. 전세, 월세 요거 합치면 23%, 나머지 무상 2%. 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015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아파트 개수는 아까 이렇게 주택통계 연감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렇게 57만 9천 가구가 되고 2021년은 2020년 입주했는 아파트, 2021년 입주했는 아파트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64만 가구가 나옵니다. 이 숫자 좀 무섭죠? 내년에 2만 가구 입주, 그 이후에 3만 가구 입주 이런 식으로 하면 70만 가구 금방 넘어서요. 한 2, 3년 만에 아파트 수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죠? 대구 인구는 2배로 늘어났나요? 줄어들었죠. 예, 여기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단독 다가구 이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이주가 와서 여기를 채워 넣었다는 말이죠. 그럼 얼마나 더 채워 넣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이동할 수는 없겠죠. 자, 다시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자가가 48만, 요렇게 전세는 5만 4천, 5만 4천밖에 안 되는 거죠. 5만 4천. 근데 5만 4천 가구인데 보통 2년은 기본으로 산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2만 7,390 가구라고 가정을 해두고 12개월로 나누어 보면은 한 달에 한 2,280 가구 정도가 전셋집을 옮겨 다니면서 살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년을 거주한다면 전세 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4년을 거주한다면 그걸 다시 12개월로 나눠 본다면 월별 이동 가구 수는 1141가구가 나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막 빈집을 채워 나가고 이동하고 많이 할 것 같지만 한 달에 한 1140가구 정도 이동하게 됩니다. 4년에서 6년으로 눌러 사는 사람이 또 많아지고 나면 이 숫자는 더 떨어지겠죠. 근데 한 2년 살고 이동하는 사람이 또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이 숫자는 또 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세보다 월세를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뭐 반전세 때문에 월세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월세를 사는 사람이 더 많다. 전세의 월세화. 이미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은데요. 이것까지 또 뭐 더 수치가 더 많이 변동이 된다면 전세 수요자는 더 줄어드는,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1141 월별 이동하는 가구 수. 그래서 대구 전세 거래량 찾아보니까 11월 달에 1101가구, 요거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한 1200가구 될 거예요. 1200가구 선에서 마무리된다고 치면은 이동하는 인구는 저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구나. 빈집이 있다고 무조건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세 보증금 합계 한번 보시면은 10월 달에 4,200억, 11월 달 3,100억 정도 수준, 더 늘어나면 한 3,200억 정도 수준까지 늘어날 것 같네요.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죠. 요건 요 차트보다 표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표로 한번 보시면은 2017년도에 총 전세 보증금은 4자리씩 끊어서 3조 1000억, 18년도는 3조 9천억, 19년도는 4조 2천억. 금리가 막 떨어지니까 20년도 막 비싼 전세집도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조 3천억. 그러던 것이 다시 21년도 되니까 4조 2천억 수준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어요. 요거 마무리되면은 한 4조 6천억 수준까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전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연간 뭐 5조 정도 수준인데, 이게 집값이 4억 하던 집값이 6억이 되고 3억 하던 전세값이 5억이 되고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무한정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일부 상한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거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전체적인 금액은 줄어든다. 근데 집값은 지금 신축 아파트들 분양해서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걸 다 감당을 못 한다는 말이죠. 다 감당을 할 수 있다면 수성구 지금 전세가율 고가 아파트들 보니까 50% 전후로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사람들이 전세자금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면 아마 70% 정도 선에서 움직였겠죠. 지금 다른 지역들은 평균은 한 73% 정도였는데 이것도 최근 거래는 60% 후반대 거래가 나오고 60% 초중반도 거래도 나오고 있고, 점점 전세 보증금이 비율이 집값 대비 떨어지는 현상들을 나타난다는 거죠. 무한정 자금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파트 대구 지역 평균 전세가가 얼마인지 보니까 한 2억 8,700만원 2억 8,700만원 부담한다는 거죠. 부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 금방 대구는 2억 8,700이었죠. 대구였습니다. 대구 2억 8,700만원 건당 평균 전세 가격이에요. 이 부산을 보시면은 11월달 기준입니다. 11월달 부산을 보시면 2억 3,100만원 수준입니다. 집값은 부산이 더 비싼데 전세값은 대구가 더 비싸요. 물론 고가주택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구간별로 보시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건당 평균 거래되는 전세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부산이 좀 더 싼 값에 전세를 살고 있는 셈이겠죠. 자, 전세 물량 보시면은 지금 6,700개 정도 있어요. 부산은 찾아보니까 한 9,000개 정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부산도 결코 전세 물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내부로 뭔가 골마 들어가는 모습이 서서히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무한정 많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 일부 임대인들,
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수성 골드 클래스 588세대거든요. 수성 골드 클래스 진한 녹색을 따라가 보면은 306세대가 전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 물량 중에 절반을 넘어가는 수치가 전세 물량으로 나와 있더라는 거죠. 이거 다 소화가 될까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전세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임차인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여력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은 공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 부분도 감수하셔야 되겠네요. 2022년 상반기 입주 아파트입니다. 2022년 상반기 벌써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요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남산자이 하늘채 진한 파란색 따라가 보니까 3월 입주. 지금 입주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요거 물량 한 입주 한 달 전까지 이렇게 피크를 칩니다. 한 달 전까지, 1개월 전까지. 그럼 입주 시점에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진되는 속도가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1월 입주 앞두고 있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343세대. 요거 연한 파란색. 얘를 따라와 보면은 지금 몇 가구인가요? 135가구. 3분의 1 정도 남아있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정도 매물이 남아있다. 그러면 요거는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얘도 생각보다 소진이 빠르지 않을 거예요.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수성구니까 버머 적혀있는 거 보니까 얘도 한 15억쯤 하나요? 그럼 전세가가 전세가율 한 50% 잡아도 7억 5천 7억 5천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이 쭉 다 있는데 그 오른 집값만큼 전세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까 대구에 한 5조 정도 연간 5조 정도 전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그 다 감당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세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50보다 더 떨어져서 뭐 매매가가 15억이라고 하더라도 뭐 실제 매매가인지 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호가건 실거래가건 그 눈에 보이는 가격 대비 한 40% 정도까지도 거래가 아마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전세 수요는 공급은 이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만약에 뭐 한 내년까지 내년에 한 2만 가구 입주한다고 치면은 요거 한 3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 나올 거예요. 전세 매물 한 5천 개씩 나옵니다. 그 월간 이동하는 사람 숫자는 1141가구 정도, 요 정도 수준에 나올 거고, 이게 그러면 신축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것 같으면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신혼부부들도 많아지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분가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이동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신축만 있는 게 아니고 구축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신축 2만 가구 해봐야 전체 아파트 가구가 대구가 60만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매물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어딘가는 비게 될 것이다. 무한정 이동이 안 된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